계묘년 기토일주가 개해를 보면 운세 특징 1. 기토일간. 기토는 10간 중 하나로 음습한 토의 오행을 나타낸다. 기토는 논밭의 물상이라고 하며 논에 물을 대어 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기토는 비옥하고 넓은 들판이나 밭, 평야, 중계자, 토대 등과 관련된 물상을 가지고 있다. 기토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기토는 일간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화술과 지모가 뛰어나다. 기토는 식신과 재성을 수성한다. 여기서 수성이란 오행의 관계에서 한 오행이 다른 오행을 받아들여 그 효용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목은 수를 받아들여 자라고 화는 목을 받아들여 탄다. 이렇게 한 오행이 다른 오행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토가 개수를 수성하는 것은 논밭에 비가 내려서 흙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자신이 극하는 오행인 개수와 조화롭게 어울리며 학습이나 연구에 힘쓰는 것을 의미한다. 2. 계묘년 개해월 기토일간 운세. 기토는 작은 토지를 상징하며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수는 봄비를 상징하며 재물 또는 애인을 의미한다다. 묘목은 왕성하게 자라는 나무를 상징하며 출세나 직업을 상징한다. 계묘년은 기토에게 편재와 편관으로 재생살의 운이다. 즉, 재생살은 재물이나 애인을 얻기 쉽지만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도 따르는 운이다. 특히 편관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문제나 감정 기복을 일으키는 관성이다. 계묘년의 12운성은 병지는 기운이 끝나고 시들고 병든 노년기로 비유할 수 있다. 이는 외부 활동이 둔화되고 안정과 평화를 찾아야 하는 시기이다. 새로운 시작이나 도전을 지향하고 이전에 노력한 일에 대한 결실을 수렴하고 지키는 것이 유리한 해이다. 관성이 병지로 직장이나 사업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여명은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남편의 건강을 살펴보아야 하며 남명은 자식과 떨어져 살아야 유리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분야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적합한 시기이다. 한편 재성이 편재가 되면 재물이나 애인을 얻기 쉽지만 지출도 그만큼 많아지거나 배신도 당할 수 있다. 과욕은 금물이며 재물에 욕심을 부리거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가정 또는 애인과의 관계도 불안정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개해월 기토는 음습한 습토이니 특히 동절기 해월에 병화로 해동하여 주어야 한다. 즉, 병화의 열기로 차가운 습기를 제거해 주어야 좋은데 차가운 때의 개수, 해수의 차갑고 강한 수기는 매우 꺼려진다. 왜냐하면 기토일간은 작은 흙덩이로 특히 동절기의 개수와 해수는 차갑고 강한 물로 기토일간을 흔들거나 침식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리한 형국이 된다. 이러한 운기가 들어올 때 사주원국에 병화와 간목이 투출하면 좋은 명이 되면서 발복하는 월이 된다. 계묘년 을목일간의 자세한 운세는 검색란에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해월의 해중, 여기 무토 7일, 중기, 간목 7일, 정기 임수 18일, 월율 분야로 작용을 하는데 월율 분야 작용에 관한 운세는 검색란에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일주별 계묘년 개해월, 계묘와 개해를 보면 생기는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해일주. 기해일주는 기토와 해수의 만남으로 물을 담아놓은 그릇의 형상으로 볼 수 있다. 기토는 습토로서 음토이고 해수는 큰 물이나 물 위에 떠있는 자그마한 섬의 형상을 띠고 있다. 이런 일주는 일지의 정제인 해수를 깔고 있는 형상으로 재물복이 있고 정신적 활동이 강하며 정제의 영향을 받아 근면, 성실하고 꼼꼼하면서 치밀하며 소심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 일주이다. 계묘년 개해월의 수기가 4개가 구성되어 수재성이 태과하여 과유불급으로 일간의 설기가 심하여 일간이 약해지면서 흐트러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시기의 기해일주는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고 현실 회피적인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사주의 균형을 해치고 일간의 기운을 소모해버리므로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기해일주는 일지에 정제를 두고 태어나 재물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시기에는 돈 관리를 못하고 욕심이 많아서 사기를 당하기 쉽다. 또한 창의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많아서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를 못하는 용두사미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충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려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데 섣불리 움직였다간 이전 직장서 없었던 단점이 부각되어 힘들어 질 수 있고, 또한 동업을 하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므로 혼자서 일하는 것이 좋다. 더구나 장사나 사업 쪽으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사주원국에서 식상이 좋게 견실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유리하다. 이러한 시기에는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면서 오지랖도 분리하여 관제수가 따르니 하지 말 것이며,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므로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화기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조깅이나 등산 등의 운동을 하거나 태양이 그려진 액자를 방에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커지고 돈을 허투루 쓰거나 투기 등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의 손실과 부정한 행위로 인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도를 지키고 정당한 수입을 증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 시기의 해의 자형은 대개 자주독립의 정신이 박약하고 열정이 없고 시종일관하지 못하여 중도에 추진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용두사미가 잦은 흉의가 있으니 일에 대한 도전과 시작을 하기에 불리한 시기이다. 특히 사업자는 돈을 투자하여 일을 확장하는 것은 손재가 따르니 조심해야 하는 월이 된다. 만약 사주원국에 화기운이 견실투출투간 조우 등하면 잘 버티면서 사주 구성에 따라 오히려 발복하는 월이 되기 때문에 월운과 만세력을 펴서 본인의 사주원국을 함께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운기가 들어오면 사주원국의 화기가 약하거나 없으면 편중된 생각이나 집착, 과대망상 등을 조심하고 정인의 기운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화 기운을 늘리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화 기운의 색상인 붉은색이나 주황색의 의상, 속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한다. 이불과 잠옷도 이 색상으로 맞추면 좋다. 또한 음식에서 식품인 고춧가루나 고추, 불고기, 숯불에 구운 고기, 와인, 당근 주스, 토마토 주스 등을 섭취한다. 여행 또는 출장 시 화 기운의 방향인 남쪽으로 여행하는 것이 좋다. 화 기운의 종교인 도교나 불교, 기독교 등 향 또는 촛불을 피우는 종교를 신봉하거나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 기묘일주. 기토는 만물을 포용하고 생산하는 전원의 흙을 의미하고 묘목은 만춘의 기운을 의미하므로 기묘일주는 물상적으로 보면 봄의 밭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만물을 생산하고 길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지가 편관으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지도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많은 일주이다. 개해월 해묘목국은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불의 기운을 약화시키므로 건강과 사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목의 기운이 강해지면 불의 기운을 압도하고 소모시키게 되므로 불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행의 상생 법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해묘목국은 목의 기운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불의 기운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묘일주 기준으로 해묘목국의 운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개해월 해묘목국은 기묘일주와 잘 맞는 시기이다. 개수 편제는 활발한 사회적 활동과 네트워크를 의미하므로 이 시기에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편관은 재물의 기운을 빼가는 작용을 하지만 목의 기운이 강한 해묘목국은 재물에 대한 실리를 잘 챙길 수 있다. 따라서 개해월은 재물적으로도 안정적인 월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해묘목국의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질 때 건강과 사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에 관해서는 식습관과 운동을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즉시 해소하는 것이 좋다. 사랑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편제와 편관은 자신의 의견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한편 삼합의 기운으로 인덕이 좋은 시기이니 내가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 주변에서 도와주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월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인덕과 인복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그 중에서도 인덕이 더 소중하고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덕은 자신의 노력과 성품으로 쌓아 올리면서 내가 어려울 때 주변에서 도와주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귀인복이 있지만 인복은 타인의 의지나 환경에 좌우될 수 있으며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배신이나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덕과 인복을 잘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주원국의 화기가 견실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건강과 사랑,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일주, 천간과 지지가 같은 음토로 이루어진 간여지동일주로 자존심과 명예욕이 강하고 인내와 끈기, 뚝심이 돋보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무엇이든 한 가지 일에 굉장한 소질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김일주의 자의 형상은 밭 가운데 전봇대나 들판의 양을 상징한다. 이는 고든 성정에 인정은 있으나 자기 중심적 기질이 강해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홀로 고독한 가운데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참견하는 일도 많은 성향을 나타낸다. 개묘년 개해월의 해묘미 목국 삼합은 김일주의 관성으로 작용하며 일주의 성공과 명예를 의미한다. 관성은 규칙을 준수하고 명예를 가지고 관직에 오르는 힘으로 절제와 안정성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준수하며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관성의 힘이다. 특히 관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달성하고 좋은 평판을 얻는 힘이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의 평탄함, 시험의 합격, 취업에 성공하는 힘이 되며 여자의 경우 결혼에도 길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김일주의 경우 관성의 힘과 아름답게 만나는 의미가 있다. 관성의 힘을 반기고 관성의 통제와 보호 아래서 안정적으로 자신의 힘을 발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김일주이다. 전체적으로는 관운이 작용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큰 성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삼합의 기운으로 인덕이 좋은 시기이니 내가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 주변에서 도와주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월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인덕과 인복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그 중에서도 인덕이 더 소중하고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덕은 자신의 노력과 성품으로 쌓아 올리면서 내가 어려울 때 주변에서 도와주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귀인복이 있지만 인복은 타인의 의지나 환경에 좌우될 수 있으며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배신이나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덕과 인복을 잘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주원국의 화기가 견실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건강과 사랑,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화기는 사람의 정신력과 창의력, 열정과 용기를 상징하며 인간관계와 사랑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화기가 견실하다면 사람은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화기는 사람의 감정과 감성을 풍부하게 하여 이성과의 교류와 애정 표현에도 도움이 되면서 연애운 또한 좋은 월이 된다. 기사일주. 기사일주는 기토와 사화가 조화를 이루는 사주로 영웅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주이다. 그러나 개해월에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기사일주의 토와 화가 수에 약해지고 동절기 차가운 수기가 불필요하게 왕하여 재물을 잃거나 낭비하게 된다. 또한 수기운이 강하면 해의 영향이 커지므로 사해충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해중 임수와 간목을 암장하고 있으므로 기토와 사화에게는 적대적인 기운이다. 해는 기토를 극하고 사화를 극하므로 기사일주의 건강과 운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사일주는 다음과 같은 운세의 특징을 가진다. 인간관계에서 불화와 갈등이 많아지고 신뢰와 협력이 어렵다. 특히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화 다툼을 조심해야 한다. 재물운이 좋지 않고 돈을 잃거나 낭비할 수 있다. 즉, 재물은 들어오지만 금방 지출해야 할 일이 작기 때문에 특히 투자나 투기 등의 위험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질병에 노출되기 쉬우니 특히 신장, 방광, 비뇨기계 등의 수 관련 부위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 불의의 사고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운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리한 운을 격감시킬 수 있다. 수기운을 약화시키고 토기운과 화기운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색상, 음식, 의복, 보석 등의 선택에서 흰색, 검은색, 파란색 등의 수색을 피하고 노란색, 갈색, 붉은색 등의 토색과 화색을 선호하면 좋다. 한편 사주원국에서 사와 해를 중재하는 오화가 있으면 좋다. 왜냐하면 오화 중 화기와 토기를 암장하고 있으므로 이런 시기에 기사일주에게 유리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운이 불리할 때는 직장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에만 전념하면서 오지랖도 분리하여 관제수가 따르기 때문에 단체 모임도 가능한 자제하면서 긍정적이고 활발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후일주 지지유금의 순수한 금의 성분을 가진 일주로 금은 보석이나 금전과 같이 광택이 나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물질을 상징하면서 신금 같은 칼끝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다. 날카로운 느낌이 강하고 탐구심이 높아서 한 가지 일에 꽂히면 미쳐버리는 정도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일주는 금은 보화가 묻힌 땅은 풍부한 재능과 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금은 보화는 깊이 파야만 발견할 수 있으므로 기후일주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예민하고 까칠한 면이 있는 사람이 많은 일주이다. 개해월 기후일주는 울로에서 재성인 수기운이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이 강하게 들어와서 수기운이 기후일주를 흑설하여 일주가 약해지면 나타나는 운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동절기에 차가운 수기운이 강하면 재성이 과잉되어 재물을 잃거나 낭비할 수 있다. 또한 수가 기토를 떠내려가는 금상인으로 정신적으로 흔들리거나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재물운이 불리하고 이성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이 시기에 재성이 식신을 압도함으로 식신의 힘이 약해진다. 식신은 줄기차게 일하고 자신의 재능, 능력의 결과를 활발하게 공개하면서 인정받는 기운이므로 이런 능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직장, 조직에서 성과, 실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사업자는 돈을 투자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물질적, 정신적 고충을 겪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약 사주원국에 화기운이 견실투출 투간 조우 등하거나 또는 간목, 병화가 있으면 잘 버티면서 사주 구성에 따라 오히려 발복하는 월이 되기 때문에 월운과 만세력을 펴서 본인의 사주원국을 함께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운기가 들어오면 사주원국의 화기가 약하거나 없으면 편중된 생각이나 집착, 과대망상 등을 조심하고 정인의 기운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화기운을 늘리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화기운의 색상인 붉은색이나 주황색의 의상, 속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한다. 이불과 잠옷도 이 색상으로 맞추면 좋다. 또한 음식에서 식품인 고춧가루나 고추, 불고기, 숯불에 구운 고기, 와인, 당근 주스, 토마토 주스 등을 섭취한다. 담배와 술도 과하지 않으면 화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행 또는 출장 시 화기운의 방향인 남쪽으로 여행하는 것이 좋다. 화기운의 종교인 도교나 불교, 기독교 등 향 또는 촛불을 피우는 종교를 신봉하거나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 기축일주. 기토는 습토로 논이나 늪지를 의미하고 축토는 한겨울의 추운 축축한 흙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축일주는 습하고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 기축일주는
꼼꼼하고 성실한 타입으로 유순하고 유연하지만 속으로는 황소고집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무리와 도전을 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속을 알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은 일주이다. 기축일주 기준으로 울로에서 재성인 수기운, 즉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이 강하게 들어와서 수기운이 기축일주를 설계하여 일주가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운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수기운은 기축일주의 재성이기 때문에 재물은 들어오지만 수기운이 너무 강하면 재물을 쉽게 얻었다가 쉽게 잃을 수 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사업이나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기운은 기축일주의 재성이기 때문에 관리와 마무리에도 영향을 주는데 관리와 마무리에 소홀해지거나 미루거나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일을 할 때는 꼼꼼하고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용두사미로 결실, 성과가 미흡하여 직장, 조직에서 인정을 못 받고 주변인으로 떠도는 형국이 되는 시기가 되기 쉽다. 또한 이 시기에 명예와 권위를 남용하거나 오만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명예와 권위를 얻을 때는 겸손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수기운은 기축일주의 재성이기 때문에 사랑과 결혼에도 영향을 준다. 수기운이 강하면 한편 부부관계나 이성운에서 사랑과 결혼에 불안정하거나 변화가 많거나 감정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랑과 결혼을 할 때는 특히 이 시기에 신중하고 안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사주원국에 화기운이 견실투출투간 조우등하거나 또는 병화, 간목이 있으면 강한 수기를 제압하여 사주 구성에 따라 오히려 발복하는 월이 되기 때문에 월운과 함께 만세력을 펴서 본인의 사주원국과 같이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운기가 들어올 때 사주원국의 화기가 약하거나 없으면 편중된 생각이나 집착, 과대망상 등을 조심하고 정인의 기운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화기운을 늘리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화기운의 색상인 붉은색이나 주황색의 의상, 속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한다. 이불과 잠옷도 이 색상으로 맞추면 좋다. 또한 음식에서 식품인 고춧가루나 고추, 불고기, 숯불에 구운 고기, 와인, 당근 주스, 토마토 주스 등을 섭취한다. 여행 또는 출장 시 화기운의 방향인 남쪽으로 여행하는 것이 좋다. 화기운의 종교인 도교나 불교, 기독교 등 향 또는 촛불을 피우는 종교를 신봉하거나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